문지기가 겸손한 노인을 건물에 숙박시켰다가 해고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분당 로얄 팰리스라는 이름답게 웅장한 외관의 이 아파트는 도시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정문 옆 경비실에서는 한 남자가 졸지 않으려 애쓰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남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윤태식 42세, 20년 넘게 이 아파트의 문지기로 일해왔지만 여전히 야간 근무는 힘들기만 했다. 특히 오늘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윤 씨,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옆자리의 동료 김민호가 물었다. 그는 윤태식보다 10살이나 어린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네, 고마워요. 윤태식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잠시나마 피로가 가시는 듯했다. 윤 씨, 이런 날 야간 근무는 정말 끔찍하죠? 김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져 천둥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일인걸. 윤태식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때 모니터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해요? 저게 뭐지? 김민호도 화면을 주시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 한 인형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폭우를 맞으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인형의 정체가 보였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80대로 보이는 그 노파는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태식이 다가가 물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윤태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도와주세요. 노파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윤태식은 망설임 없이 노파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할머니, 우선 들어오세요.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윤태식은 노파를 경비실로 안내했다. 김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윤 씨,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밖에서 비를 맞고 계셨어요. 윤태식은 노파를 의자에 앉히고 수건을 가져와 닦아드렸다. 노파의 옷은 낡고 허름했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없어요. 집도 없고. 노파의 말에 윤태식과 김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윤 씨, 어떡하죠? 이대로 내보낼 순 없잖아요. 김민호가 속삭였다. 윤태식은 고민에 빠졌다. 규정상 외부인을 아파트 내부로 들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노파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할머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쉬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비가 그치면 제가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윤태식의 제안에 노파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김민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윤 씨,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윤태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노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비상용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다. 윤태식은 가끔씩 노파를 살펴보며 그녀가 편안히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새벽이 되자 비가 잠잠해졌다. 노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윤태식은 그녀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윤태식은 다음 근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파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몇 시간 후 긴급 호출을 받고 다시 아파트로 불려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박상무였다. 윤태식 씨,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윤태식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무시되었다. 규정을 어기고 외부인을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노파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혹시 도둑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윤태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노파가 사라졌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다니 유감스럽지만 윤태식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상무의 선고는 냉정했다. 윤태식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20년 넘게 일해온 직장, 그의 생계수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상무님, 저는 단지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짐을 싸고 나가세요. 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경비실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가득했다. 20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맺은 인연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짐을 싸는 동안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윤태식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짐을 싸고 아파트를 나섰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윤태식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윤태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태식은 망설였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윤태식을 아파트 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어젯밤에 그 노파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반갑습니다, 윤태식 씨. 노파, 아니 우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윤태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강미란입니다. 윤태식의 눈이 커졌다. 강미란,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여러 고급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 3세. 어젯밤 일은 제가 준비한 작은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서비스 품질과 직원들의 인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강미란의 설명에 윤태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윤 씨, 당신은 제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했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는 꼭 필요합니다. 강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해고는 물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윤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미란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꿈 같은 제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걱정 마세요. 당신의 능력과 인품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미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윤 씨, 당신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아파트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윤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강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세요. 아, 그리고 이건 당신의 새 사무실 열쇠예요. 그녀는 윤태식에게 열쇠를 건넸다.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윤 씨. 당신이 그 기회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우리 아파트를 변화시켜 보세요. 윤태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제2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윤태식은 일찍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관리소장실 문 앞에 서자 잠시 주저했다. 20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는 열쇠를 꽂고 돌렸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윤태식은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이미 그를 위한 환영 메시지와 함께 업무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앞으로 소장님을 보좌할 비서 이수진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윤태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태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이력을 모두 숙지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수진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윤태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직원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주민 대표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태식은 갑자기 밀려오는 부담감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그는 단순히 지시를 받고 따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은 능숙하게 회의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태식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다. 시간이 흘러 직원 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윤태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제가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윤태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몇몇 직원들의 얼굴에서 의아한 표정이 보였다. 어제까지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소장이 되어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저는 20년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무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아파트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 윤태식은 모든 의견을 경청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윤태식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소장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경비팀의 김민호가 제안했다. 윤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함께 먹읍시다. 식사를 하며 윤태식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각자의 고충과 바람을 귀에 깊게 들었고 가능한 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가 되자 주민 대표들과의 미팅이 시작되었다. 윤태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테이블 주변에는 각 동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윤태식입니다. 윤태식이 인사를 건넸다. 주민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당신이 그 윤태식 씨군요. 어제 그 소동의 주인공이 101동 대표가 말했다. 윤태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주민 여러분, 저는 20년간 이 아파트의 문지기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분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불편함과 바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 아파트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회의는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과 요구사항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윤태식은 모든 의견을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윤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수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고마워요, 이씨.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윤태식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수진은 태블릿을 꺼내 내일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태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3장, 변화의 바람. 몇 주가 지나고 윤태식의 새로운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이런 모습에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침 조깅을 나온 주민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윤태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 주민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갔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직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우리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관리비 인상은 늘 민감한 문제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윤태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설비팀의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아파트의 노후 설비들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된 보일러 시스템이 문제예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일러 시스템을 현대화하면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박 씨. 윤태식이 답했다. 하지만 시스템 교체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요. 이번에는 총무팀의 김지연이 의견을 냈다. 소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태식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김 씨. 이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회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윤태식은 모든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결국 회의 끝에 그들은 하나의 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입니다. 윤태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윤태식은 주민 대표들과의 미팅을 소집했다.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파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문제와 그에 따른 관리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윤태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초기 투자 비용,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꼼꼼히 제시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초기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윤태식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윤태식의 진정성 있는 말에 주민 대표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윤 소장님, 정말 좋은 제안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대표가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동의 주민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윤태식의 요청에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이 계획이 아파트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윤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주부터 윤태식과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 동을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열고 아파트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다. 윤태식은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윤 소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어느 날 한 주민이 윤태식에게 말을 걸었다. 아, 네.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라면 뭐든 열심히 해야죠. 윤태식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좀 믿음이 가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주민의 말에 윤태식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주민 투표 날이 다가왔다. 윤태식은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어떻게 됐나요? 윤태식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78%의 찬성률입니다. 프로젝트가 통과됐어요.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수진이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윤태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4장 예상치 못한 난관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태식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직원들과 주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윤 소장님,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윤태식에게 한 주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 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니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윤태식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소장님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주민의 말에 윤태식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노력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아침 윤태식은 급한 연락을 받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윤태식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었다. 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기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일러 교체 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배관 시스템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대로는 새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이는 단순히 공사 지연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 배관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최소 2주간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당초 예상의 3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윤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분명 큰 위기 상황이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죠. 윤태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다. 먼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김기술 씨, 전문가들과 함께 배관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김기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추가 비용 문제입니다. 이수진 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검토해 주세요. 정부 지원금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윤태식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소장님, 총무팀의 김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기려 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입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홍보팀의 박사안구가 의견을 냈다.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면 이해도 더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윤태식이 답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3일 안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해결 방안 수립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식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수진이 들어왔다. 소장님, 강미란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들으셨다며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윤태식은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다. 강미란, 그를 이 자리에 앉힌 장본인이자 아파트의 실소유주였다. 알겠습니다. 언제 뵙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저녁 7시에 회장님 자택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수진이 나간 후 윤태식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만남이 그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저녁 7시, 윤태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미란의 자택문을 두드렸다. 해어서 오세요, 윤 소장님. 강미란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윤태식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강미란은 윤태식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강미란이 입을 열었다. 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윤태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미란의 질문에 윤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분명 큰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 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배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미라는 윤태식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실 건가요? 먼저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추가 신청, 다른 예산 전용 등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태식의 설명이 끝나자 강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다. 윤 소장님,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판단과 해결 방식을 믿겠습니다. 윤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미란이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앞날이 결정될 거예요.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태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싹 텄다. 다음 날부터 윤태식과 직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주민 설명회 날이 되었다. 윤태식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올랐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윤태식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솔직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식이 말을 이어갔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월급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윤태식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다. 그리고 이내 한 주민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며 동참했다. 윤 소장님,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주민이 소리쳤다. 윤태식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그 순간 윤태식은 느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아파트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5장, 함께 만드는 기적. 주민 설명회 이후 아파트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윤태식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솔직한 소통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윤 소장님, 저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설명회 다음 날, 한 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말했다. 네? 주민 여러분의 이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윤태식이 당황하며 답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 주민의 말에 윤태식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비용 절감 방안이나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요. 윤태식의 제안에 주민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파트 살리기 대작전이라는 이름으로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소장님. 홍보팀의 박상구가 말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바로 준비해 봅시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 곳곳에 우리 아파트 살리기 대작전 포스터가 붙었다.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네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디어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벌써 100개가 넘는 제안이 들어왔다.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윤태식이 기쁜 표정으로 답했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는 정말 참신하고 실용적인 것들이 많았다. 한 주민은 아파트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다른 주민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아파트 곳곳에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특히 눈에 띄는 제안은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였다. 각 세대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가장 많이 절약한 가구에 포상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소장님. 이수진이 말했다. 경쟁 심리를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주 윤태식은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희망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주민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하나씩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재활용 예술 프로젝트 등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계획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계획들로 인해 우리는 당초 예상했던 추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태식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윤태식의 말이 끝나자 한 주민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모든 주민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 현장으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고 곳곳에서 재활용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윤 소장님,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한 달 후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순찰하고 있었다.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게 주민들 덕분이죠. 그때 한 어린이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어린이의 손에는 폐품으로 만든 작은 로봇이 들려 있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윤태식이 감탄했다. 이게 다 윤 소장님 덕분이에요.
어린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윤태식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노력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의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재활용률은 크게 늘었다. 더불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도 더욱 활발해졌다. 소장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이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윤태식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에코프렌들리 커뮤니티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전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선정됐대요. 윤태식은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위기에 처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된 것이다. 정말 대단해요, 소장님. 이 모든 게 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이수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주민들,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그날 저녁, 윤태식은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고 많으셨어요, 윤 소장님. 뒤돌아보니 강미란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당신은 우리 아파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윤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강미란이 말을 잘랐다. 당신의 리더십이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요. 윤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가 전국적으로 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 책임자로 당신을 임명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윤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의 빛이 어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강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신이 이곳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당신의 자격을 증명해요. 자, 이제 더 큰 세상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세요. 윤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큰 자신감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강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머리 위로 떠있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윤태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몇 개월 후, 윤태식은 강미란 회장이 제안한 새로운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었다. 에코 프렌들리 커뮤니티 개발 사업부 책임자라는 직함이었다. 그의 임무는 전국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윤 부장님, 다음 주에 대전의 한밭아파트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윤태식의 새 비서인 정대은이 일정을 알려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밭아파트의 현재 상황과 개선 계획을 상세히 정리해뒀습니다. 윤태식은 자료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윤태식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한밭아파트는 그가 일했던 분당 로얄 팰리스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노후화된 시설, 높은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주민들 간의 소통 부재 등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윤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대전에 도착한 윤태식은 곧바로 한밭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낡은 외벽과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윤태식입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자신을 소개했다. 아, 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김철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먼저 아파트를 둘러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와 함께 아파트를 돌아보는 동안
윤태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았다. 넓은 옥상 공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 좋았고 아파트 사이의 빈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소장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윤태식이 물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회의적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그가 예상했던 바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민 설명회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회의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윤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제 이름은 윤태식입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꿈 같은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가 일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자신이 일했던 분당 로얄 팰리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의 위기 상황부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은 성과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파트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태식의 열정적인 연설에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점차 관심과 희망의 빛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윤태식의 말이 끝나자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너무 낡았어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낡은 아파트일수록 개선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아파트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명회가 끝난 후 많은 주민들이 윤태식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밤늦게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다음 날부터 윤태식과 그의 팀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다. 윤 부장님, 놀라워요.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어요. 김철수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주민들에게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의 프로젝트니까요. 몇 주가 지나자 아파트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고 빈 공간에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이 생겼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이 펼쳐졌다. 윤 부장님,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한 주민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한밭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에너지 사용량은 30% 이상 줄었고 재활용률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주민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도 크게 늘어났다. 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멋진 곳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주민 대표가 윤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윤태식은 한밭 아파트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순히 아파트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윤태식은 곧바로 강미란 회장을 만나러 갔다. 윤 부장, 한밭 아파트 프로젝트가 대성공이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강미란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 그래요? 어떤 꿈인가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넘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강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요? 에코시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윤태식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앞에 또 다른 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윤태식의 결연한 대답에 강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윤태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다려라, 서울아.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마. 윤태식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